지금 수국을 보면서 이제 개화 시즌이 끝나가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순간입니다. 7월 말은 많은 정원사들이 신경을 끄는 시기지만 식물은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식물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용한 결정들입니다. 대가가 큰 결정들입니다. 내년에 피는 꽃이 더 크고 튼튼하고 안정적일지, 아니면 다시 한 시즌 내내 건강한 잎만 바라보며 꽃은 다 어디로 갔지? 의아해야 할지를 결정짓는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부분은 이겁니다. 수국에 가해지는 손상 대부분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일어납니다. 정리하고 다듬고 비료를 주고 잎이 처질 때마다 물을 줍니다. 모양을 다듬습니다. 지쳐 보이는 부분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꽃눈을 제거하고 잘못된 시기에 새 성장을 약화시키고 뿌리를 물에 잠기게 하고 8월을 활력이 아닌 회복의 시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7월이 끝나기 전에 마쳐야 할 수국 관리 작업 7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더 크고 더 오래가는 꽃을 원한다면, 그리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세를 가지고 8월을 맞이하는 식물을 원한다면 말이죠. 이건 막연한 원예 팁이 아닙니다. 이후를 바꾸는 7월 말의 결정들입니다. 어떤 것은 이번 시즌을 연장해주고 어떤 것은 다음 시즌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몇 가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한 해 전체의 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 손을 대기 전에 먼저 식물을 제대로 살펴보세요. 첫 번째 작업이 나머지 모든 작업을 얼마나 안전하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작업 1. 내가 키우고 있는 수국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파악하기. 작업은 인터넷에 떠도는 실수의 절반을 막아줍니다. 수국을 가지치기 하라는 조언은 어떤 종류를 키우는지 모르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국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며 다 똑같이 다루면 꽃눈을 걸고 도박을 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신경 써야 할 2가지 큰 범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묵은 가지올 우드에서 꽃을 피웁니다. 즉 내년 꽃은 식물이 이미 가지고 있는 줄기에서 형성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세가지노 우드에서 꽃을 피웁니다. 즉 다음 시즌에 새 줄기를 키워내고도 그 위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 차이 하나가 늦은 시기에 가지치기가 무해한 일인지 재앙인지를 결정합니다. 크고 둥근 수구와 모패드 꽃이나 좀 더 납작한 레이스캡 라이테이스캡 꽃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빅리프 수국 빅리프 하이드렌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이 흔히 떠올리는 파랑, 분홍, 보라색의 그 전형적인 수국 모습이라면 속도를 늦추세요. 이런 종류가 사람들이 무심코 망가뜨리기 쉬운 종류입니다. 마운틴 수국도 비슷하게 행동합니다. 오크리프 수국도 묵은 가지에서 꽃을 피웁니다.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종류들입니다. 꽃이 원뿔 모양이고 위로 곱게 서 있으며 흰색에서 분홍이나 초록으로 색이 변해간다면 대개 페니클 수국입니다. 부드러운 줄기에 둥근 흰 꽃을 피우고 좀 더 느슨한 관목처럼 자란다면 스무스 수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종류들은 3가지에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훨씬 관대한 편입니다. 7월이 끝나기 전에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묵은 가지 수국의 경우 다음 해 꽃을 위한 준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고 나면 7월 말을 더 이상 정리의 계절이 아니라 꽃눈 보호의 계절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 꽃을 따내기 전에, 줄기를 짧게 자르기 전에, 모양을 다듬기 전에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묵은 가지인가 새 가지인가. 이 답만 정확히 알아도 나머지 작업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 원칙을 쓰세요. 애매할 때는 덜 자르는 것. 수국은 망설임은 쉽게 용서해도 자신만만한 실수는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작업 2. 시든 꽃 제 거든 제대로 하거나. 그 나이에 하지 않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조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필요 이상으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시든 수국꽃은 보기 거슬립니다. 말라 보이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색이 바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본능적으로 줄기를 식물이 다시 깔끔해 보일 만큼 아래까지 잘라내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특히 묵은 가지 종류에서요. 시든 꽃 제거 때 테딩은 가지치기 프루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시든 꽃 제거는 끝부분에 다 핀 꽃만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모양을 다시 잡는 것도 아니고 모든 줄기를 똑같은 높이로 자르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봤을 때 깔끔해 보이도록 꽃 달린 줄기를 여러 인치씩 잘라내는 것도 아닙니다. 시든 꽃 하나로 다가가서 그 줄기를 천천히 따라 내려가 보세요. 잎이 쌍으로 붙어 있거나 마디가 단계적으로 내려가는 것이 보일 겁니다. 100가지 수국을 다루고 있다면 여러분의 일은 그 줄기를 최대한 많이 남기면서 끝에서 다 핀 부분만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자를수록 미래의 꽃을 위해 필요한 바로 그 목질을 제거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집 수국은 아름답게 자라는데 꽃은 거의 안 핀다고 말하는 겁니다. 잎은 멀쩡합니다. 뿌리도 멀쩡합니다. 식물은 살아있고 왕성합니다. 하지만 매년 정리라는 명목으로 꽃을 피울 목질이 제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 개화하는 품종의 경우 시든 꽃 제거가 식물이 씨앗 형성에 에너지를 쏟는 대신 계속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새로운 재개화 랩로밍 품종에서는 시든 꽃 제거가 더 빠른 재개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자르는 방식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거하는 건 오래된 꽃이지 여름철 이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페니클이나 스무스 수국을 가지고 있다면 더 여유가 있습니다. 개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여름철 모양 다듬기에 그렇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더 많이 잘라도 견딘다와 무작위로 잘라도 이득이 된다를 혼동하지 마세요. 감정적인 절단보다는 늘 의도가 분명한 절단이 낫습니다. 흔히 7월 말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지친 꽃만 제거하면 될 때는 딱 그것만 하세요. 시든 꽃 제거를 실수로 가지치기로 만들지 마세요. 손안에서는 작은 차이지만 내년 꽃의 수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확신이 안 선다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줄기를 남기세요. 시든 꽃이 조금 있는 수국도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깔끔함을 위해 과감하게 잘라서 내년에 꽃이 아예 없는 수국은 시즌 내내 답답할 뿐입니다. 작업시 가볍게 한번 다듬기가 내년 꽃값을 치르게 한다는 것을 멈추기 이건 정원사들이 스스로에게 정당화하는 부분입니다. 심하게 가지치기 하는 건 아니야. 위쪽만 살짝 자르는 거야. 모양만 잡는 거야. 쓰러져 있길래 정리한 거야. 7월 말에 그 가벼운 정리가 묵은 가지 수국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비싼 작은 절단 중 하나입니다. 수국은 여러분의 의도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식물은 오직 무엇이 제거되었는지에만 반응합니다. 그리고 꽃을 피울 목질이 사라지고 나면 식물은 좋은 의도에 보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초록색으로만 다시 자랄 뿐입니다. 이 실수가 이렇게 흔한 이유는 수국이 한여름쯤 되면 종종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꽃은 시들고 어떤 줄기는 기울고 어떤 꽃은 다른 것보다 무겁습니다. 몇몇 가지는 더 길고 덜 대칭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목 전체가 마치 산울타리처럼 다루고 싶은 유혹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산울타리가 아닙니다. 수국은 깔끔한 기하학적 모양보다 자연스러운 구조가 더 중요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최근 가지 종류에서는 늦은 시기에 가지치기가 미래의 꽃 가능성을 담고 있거나 지지하는 줄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꽃을 줄어들게 만듭니다. 일부 수국은 꽃눈이 시즌 후반에 발달하는데 잘못된 시기에 자르면 내년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즉 7월 말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하면 더 단정해 보이게 만들까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식물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호할까로 바뀌어야 합니다. 줄기가 정말로 죽었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죽은 목질은 제거해도 됩니다. 명백한 손상, 부러진 부분, 병든 부분이 있다면 처리하세요. 하지만 그냥 조금 길거나 살짝 어색해 보이는 평범하고 건강한 초록 줄기는요? 세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종류라는 걸 알고 그 절충을 이해하지 않는 한 그냥 두세요. 그리고 지금 이게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름철의 모든 불필요한 절단은 식물에게 반응을 요구합니다. 에너지를 재분배해야 합니다. 상처를 봉합해야 합니다. 종종 대체 성장을 밀어붙이게 됩니다. 즉 꽃지지, 꽃눈 형성, 안정적인 늦여름 성능에 쓰일 수 있었던 자원이 이제 회복에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손에 전지가위를 들고 실루엣을 개선하려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멈추세요. 내려놓으세요.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10초 동안 눈을 만족시키고 있는 건지 자문해보세요. 수국은 호들갑보다 절제에 훨씬 더 자주 보답합니다. 7월이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일 중 하나는 추가 작업이 아닙니다. 잘못된 작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작업 4, 8월 더위가 스트레스를 쇠퇴로 바꾸기 전에 물 주는 방식, 고치기 수국은 극적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의 일부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물에 빠뜨려 죽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운 오후가 오면 잎이 축 처지고 식물 전체가 삶의 불만이라도 있는 듯 보이면 첫 반응은 공황 상태의 물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그렇게 되니 다시 호스를 꺼냅니다. 또 그렇게 되고요. 이러면 아주 빠르게 시들함 목마름이라고 스스로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국은 특히 한창 꽃을 피울 때 안정적인 수분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물에 잠겨 있는 것도 싫어합니다. 뿌리가 계속 너무 젖어 있으면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은 뿌리 시스템은 흙에 이미 물이 넘쳐도 식물 전체를 목마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뿌리가 불행해서 마른 것처럼 보이는 식물, 그리고 그걸 보고 뿌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정원사. 그래서 식물을 확인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더운 시점에 수국을 판단하고 그게 정직한 정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아침에 확인하세요. 더위가 몰아치기 전에 살펴보세요. 아침에 단단하고 곧게 서 있고 어느 정도 탄력이 있어 보인다면 전날 오후의 그 극적인 처짐은 반드시 위기였던 건 아닙니다. 더위 스트레스, 일시적인 수분 손실 혹은 단순한 한납 반응이었을 수 있습니다. 물을 줄 때는 밑동에 주세요. 잎이 아니라요. 관목 전체에 대충 뿌리는 게 아니라요. 밑동입니다. 수국은 표면을 계속 살짝살짝 적시는 것보다 제대로 흠뻑 적셔주는 것에 더 잘 반응합니다. 이른 아침 물주기가 특히 유용한데 하루가 더워지기 전에 식물이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고 잎이 오랫동안 젖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 흙에도 주의를 기울이세요. 계속 질척하다면 물주기 문제가 아니라 배수 문제입니다. 이 뿌리 주변에 고여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국은 수분을 원하지, 늪을 원하지 않습니다. 화분에 심겨 있다면 이건 더욱 중요해집니다. 화분은 더 빨리 데워지고 더 빨리 마르고 흙보다 훨씬 빠르게 극단을 오갑니다. 이 화분에 심은 수국은 7월 말에 편안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상태로 아주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답은 하루 종일 조금씩 정신없이 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배수가 되는 화분 환경과 함께 일관되고 충분한 물주기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간단합니다. 식물이 스트레스와 질식 사이를 오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수분이 꽃 크기와 꽃의 지속력을 뒷받침합니다. 큰 꽃을 유지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오래가는 꽃을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수분 공급이 계속 요동친다면 성능이 가장 먼저 떨어지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채는 부분, 즉 꽃입니다. 작업 5. 이 구역을 재정비해서지 식물이 흙과 씨름하지 않게 하기 7월 말이 되면 수국의 많은 문제는 지상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봄에는 괜찮았던 흙이 지금은 너무 빨리 마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넉넉해 보였던 멀칭이 지금은 얇거나 딱딱하게 굳었거나 분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밑동 주변에 맨땅이 드러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뿌리 구역이 반복적으로 과열되고 건조해지는 주기에 들어가면 꽃이 그 대가를 가장 먼저 보여줍니다. 수국은 뿌리 구역이 시원하고 고르게 유지될 때 훨씬 관대해집니다. 차갑게가 아니라 흠뻑 젖게가 아니라 그저 늦어름이 가져오는 반복적인 굽고 말리기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되는 것입니다. 이건이 7월이 끝나기 전에 수관 아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흙이 드러나 있거나 딱딱하거나 너무 빨리 마른다면 식물 주변에 멀칭층을 새로 깔아주세요. 온도 변화를 완화하고 수분 손실을 늦추려는 것이지 앵관 트라우누 부분을 재료 더미로 파묻으려는 게 아닙니다. 멀칭은 뿌리 구역 주변에 두되 줄기에 직접 밀착시키지는 마세요. 그렇게 하면 원치 않는 곳에 수분이 갇혀서 식물이 건조하고 안정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에 부패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멀칭을 생각하면서 배수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수국은 물을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물이 고이는 곳에 심곤 합니다. 이건 일관된 수분을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좋은 배수와 안정적인 수분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젖어있는 뿌리와 좋은 개화는 대개 공존하지 못합니다. 흙이 너무 빨리 배수된다면 유기물과 멀칭이 도움이 됩니다. 너무 많은 물을 머금는다면 그 사실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수국들은 비료가 더 필요하거나 가지치기가 더 필요해서가 아니라 모든 뿌리가 일관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작업은 화려해 보이지 않는데 바로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뛰기 쉽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극적인 전후 비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꽃의 지속력을 바꾸는 종류의 작업입니다. 뿌리에서 반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식물은 꽃을 더 오래 좋아 보이게 유지할 수 있고 날씨가 더워질 때마다 무너지지 않고 더 강한 성장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꽃은 눈에 보이는 성과지만 흙은 운영체제입니다. 그 시스템이 계속 과열된다면 위에 있는 어떤 것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작업 6. 통풍을 확보하고 식물 주변의 조용한 경쟁 상대를 제거하기 때로는 문제가 수국 자체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 허용해둔 것들이 문제입니다. 벽에 바짝 붙어있거나 옆에 관목들에 눌려있거나 빽빽한 성장에 둘러싸인 수국은 그래야 할 필요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잎은 더 오래 젖어 있습니다. 공기가 수관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합니다. 병의 압박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식물이 그 모든 것을 견뎌내더라도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꽃의 질이 떨어집니다. 통풍 부족은 극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잎 반점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지친 잎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꽃이 더 빨리 늙거나 줄기가 약해집니다. 때로는 식물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깨끗하고 튼튼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니 수국을 볼 때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주변을 제대로 살펴보세요. 잔디가 밑동까지 자라 있나요? 잡초가 같은 공간을 쓰고 있나요? 다른 관목이 옆으로 눌러대고 있나요? 물을 준 후나 비가 온 후 잎이 마를 공간도 없이 울타리에 딱 붙어 있나요?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수국이 고립된 조각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과 공기, 물, 빛, 뿌리 공간을 나눠 쓰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물이라도 지하 경쟁에서 지고 있거나 정체된 공기 속에 살고 있다면 크고 오래가는 꽃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건 수국 안쪽을 공격적으로 도륙해도 된다는 허가가 아닙니다. 방금 다룬 불필요한 절단 얘기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건 지적인 완화입니다. 밑동을 정리하세요. 잡초를 제거하세요. 경쟁하는 성장을 가능한 한 치우세요. 명백하게 혼잡하거나 불필요하거나 서로 교차하거나 손상된 줄기가 있고 여러분의 식물 종류가 그것을 적절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목표는 통풍 개선이지 여름철 충격 이발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서 물을 준다면 특히 주의하세요. 혼잡한 식물에서 젖은 잎은 더 오래 젖어 있고 그때가 바로 문제가 조용히 쌓이는 시점입니다. 밑동에 물을 주고 식물 주변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작업은 꽃의 지속력에 특히 강력한데 지치고 혼잡한 식물은 같은 마무리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은 식물에서는 꽃이 더 빨리 늙습니다. 잎은 더 거칠어 보입니다. 관목 전체가 그 깔끔하고 화려한 모습을 더 일찍 잃습니다. 식물에게 숨쉴 공간을 주면 그 차이는 건강뿐 아니라 시즌 내내 꽃의 마무리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에서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 7을 공황 상태의 비료 주기를 멈추고 잎이 아닌 꽃을 원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7월 말은 정원사들에게 뭔가를 합니다. 초조하게 만듭니다. 식물이 바라던 대로 정확히 성능을 내지 못하면 사람들은 마치 비료가 타이밍 가지치기, 배수 뿌리 스트레스를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손을 뻗습니다. 대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수국은 더 많이 먹인다고 항상 더 잘 피지 않습니다. 사실 과하게 먹이지 않을 때 더 잘 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고 무성한 잎은 많은데 꽃은 실망스러운 수국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질소를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입니다. 질소는 식물을 바빠 보이게 만드는 데 탁월합니다. 많은 잎성장, 많은 부드러움, 많은 초록빛, 식물이 눈에 띄게 반응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만족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더 나은 개화라면 엔타고 반드시 좋은 게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추가 영양 성장으로 밀어붙여진 식물이 반드시 더 크고 오래가는 꽃 쪽으로 도움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7월 말은 감정적으로 비료를 주기에 잘못된 시점입니다. 뭔가를 붓기 전에 자신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지 물어보세요. 창백한 잎인가요? 전반적인 스트레스인가요? 약한 개화인가요? 문제가 실제로는 나쁜 가지치기, 질척한 흙, 뿌리 스트레스, 혹은 수분 불일치라면 비료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땡에 심긴 식물의 경우 균형 잡힌 비료 주기는 대개 한여름의 구조 수단이 아니라 시즌 초반에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식물이 이미 꽃을 피우고 있거나 꽃눈을 형성했고 전반적으로 건강해 보인다면 더 많은 먹이가 답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때로는 7월 말에 가장 현명한 결정은 절제입니다. 화분에 심긴 식물은 반복적으로 물을 주면서 영양분이 더 빨리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답은 절제된 지원이지 과도한 보정이 아닙니다. 목표는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지 더위 속에서 식물이 감당해야 할 격렬한 성장 폭발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pH에 민감한 수국의 꽃 색깔에 영향을 주려 한다면 색 변화는 개화 시점의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는 트릭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토양화학과 알루미늄 이용 가능성은 꽃이 완전히 피기 훨씬 전부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핵심은 무작위한 제품 사용이 아니라 의도적인 타이밍과 여러분의 식물이 실제로 무엇에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국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의 전환 중 하나입니다. 여름철 성장 둔화를 매번 배고픔의 문제처럼 취급하는 걸 멈추세요. 때로는 식물에 필요한 건 자극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때로는 더 많은 비료가 아니라 더 시원한 뿌리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더 많은 제품이 아니라 더 적은 절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더 큰 꽃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은 인상적으로 보이지만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 성장을 강제로 밀어붙이는 걸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작업입니다. 더 크고 더 오래가는 꽃을 원한다면, 그리고 스트레스가 아니라 힘을 가지고 남은 여름을 맞이하는 식물을 원한다면 7월이 끝나기 전에 끝내야 할 수국 관리 작업들입니다. 무엇을 키우고 있는지 손대기 전에 알아두기, 깔끔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시든 꽃을 제거하기, 미래의 꽃을 훔쳐가는 가벼운 모양 다듬기를 멈추기, 더위가